어차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그 나라 놈들도 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송 대표입니다. 탈코파괴론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르코프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 다음 탈코파괴론 탈콥 샷발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듯 크게는 VPN 사용 시 특징, 상관관계, 피커스 어드밴티지 등등 아셔야 할 것들만 딱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타르코프 매칭 시스템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어요. 개선이 됐다고 할까요? 매칭 시스템이 전 시즌에 비해 굉장히 사람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초기화 첫날에는 서울 서버 매칭 시간 10분 넘어가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패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다소 해소한 듯 보입니다. 타르코프는 노래방 같은 시스템입니다. 예컨대 유저가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세션의 수량이 정해져 있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FIFO 방식입니다. First in, First out이란 얘기예요. 이게 맵에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맵마다 세션 개수를 할당해놨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각 서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총 세션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FIFO 방식으로 간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보통 왜 하면 뭐다? 이제 질리시죠? RPG니까. 시즌 극초반에 치고 나가야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요. 이게 VPN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게임 회사도 어쨌건 회사예요.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서버 용량을 최대한 덜 손해보게 빌려야 돈이 세이브가 되겠죠. 아니면 들어오는 수만큼 자연스럽게 서버 풀을 늘리는 형태는 비용 구조가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 즉 대한민국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당장 우리나라 주변의 중국, 일본에 비해서 인구수 자체가 확 떨어지니까요. 그런 곳에 많이 할당을 해봐야 큰 아웃풋을 기대하긴 어렵고 돈은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서버의 주중 주말에 메이저한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에는 항상 서버가 불안정하거나 매칭 타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칭 타임에 아무것도 못하는 순수히 기다리게끔 하는 좀 낙후된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허비되는 시간이 싫으신 분들께서 VPN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VPN으로 활용할 서버들은 대개 풀 자체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예컨대 미국 쪽 서버들이 대상이겠죠. 또한 우리들이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그 서버는 메이저한 시간대가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 매칭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VPN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핵 얘기입니다. 제가 탈코바케론 영상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핵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다른 FPS 대비 더 많냐? 이건 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배틀필드, 콜 오브 듀티, 배틀그라운드, 카스, 에이펙스 끝도 없는데 유사장 내 경쟁 게임에서 핵이 관찰되지 않은 적이 없고 완벽하게 잡은 사례도 없습니다. FPS 게임에 탈을 쓰고 있는 이 타르코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 게임은 게임 내 재화를 통해 게임을 이끌어가는 RPG 성향이 짙고 플리마켓 시스템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 재화를 사고 파는 이른바 쌀먹으로의 전개성이 관찰되는 게임입니다. 즉 그 쌀먹을 최대한 잡으려고 이런저런 개똥 같은 패치를 하는 이유가 PSG 입장에서는 쌀먹 이퀄 핵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순수한 유저 입장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기본 AI의 난이도도 높아 튜토리얼 가이드도 없어 게임 시스템이 불친절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RPG성조차 어렵게 느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게임에 들어가는 행위 또한 굉장한 부담을 수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도박장이죠. 도박장. 내가 가진 물건들을 모아서 게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기고 살아남아서 가져나오면 전부 내 것이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 쌀먹이 존재할 만한 그 필요성, 루블 구매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한 번에 레이드를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임인데 안에 핵이 활개를 친다? 다른 게임이랑 똑같은 비율로 핵이 있어도 진짜 야마가 돌아버리는 구조라서 너무 많다라고 체감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즉 핵이 많다라고 느낄 만한 환경, 그리고 핵이 그냥 순수하게 많다, 이 두 개가 합쳐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VPN을 써서 그 나라로부터 도망친다라는 간단한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문제는 어이가 없지만 그 나라 놈들도 지들끼리 핵이 없는 데서 게임하겠답시고 또 다른 나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 다국적 서버를 지원하는 게임을 한다라면 우리나라 유저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플레잉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건 물리적인 거리가 그 나라랑 우리나라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김치 핵쟁이들이 또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 나라 놈들보다 더 심해요. 저는 김치 핵쟁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나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한 것이고 사회화와 교육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또한 핵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많이 앓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었고, 첫 탈코바케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플레이 타임에 아시아 서버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듯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고 그들도 서울에서 그냥 욕하면서 플레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서울에서 욕을 하면서라도 아시아 서버를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할까?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VPN과 더불어
더불어서 피커스 어드밴티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그냥 뭐 탈콤만 좀 하는 놈이라고 인식이 되셨을 텐데 제가 주저리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게임을 종종 즐기셨던, 저는 이제 감독군이라고 부르는데 배틀그라운드 프로 출신 감독 4년 경력이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에비스 우현빈님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보다는 이 타르코프나 아니면 이제 FPS 생태계에 좀 더 깊숙하게 알고 계신 분 좀 초대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감독쿤이라 부르는 우리 에비스님 모였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본인 경력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조금만 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경력은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임단 이제 감독 경력으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유 오래 하셨죠. 자, 그러면은 플레잉 타임도 좀 궁금한데 배그 플레잉 타임은 뭐 옵저빙 뭐 이런 거 선수들 관리하는 뭐 이제 그런 게임 켰던 시간까지 합하자면은 한 거의 2만 시간 정도 됩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예. 또 이걸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저희 이제 일단 오늘 주제는 타르코프다 보니까 타르코프도 좀 어느 정도 플레이는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타르코프는 50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왔었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배그 프로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감독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또 저랑 또 뭐 한두 개 게임 같이 해보신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FPS 게임을 같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르코프에 한해서 딱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전문가인 사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좀 모시게 된 건데 피커스 어드밴티지란 무엇인가 라고 이런 딱 퀘스천이 주어진다면 정의를 싹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먼저 내미는 쪽이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말 그대로 피커스 어드밴티지 뭐 그런 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피커스 어드밴티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뭐 직역해서 먼저 내민 놈이, 먼저 푸시하는 사람이 훨씬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도 한 1000시간 정도 했었고 타르코프는 현재 한 250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배그 초창기의 상황이랑 타르코프의 그 피커스 어드벤치가 거의 저는 동일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배틀그라운드는 이거보단 심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VPN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 타르코프의 이 피커스 어드밴티지가 배그 초창기 상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타르코프 플레이 하실 때. 배그랑 타르코프랑은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뭐냐면, 배그 초창기 같은 경우는 게임이 개발이 좀 약간 플러그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처리할 게 웹에서 많았던, 그러니까 내 코드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틱레이트도 모자르게 되고 뭐 처리도 많아지고 하니까 서버 자체 레이턴시가 좀 길었죠,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피커스 어드밴티지가 좀 강하게 느껴졌던 게 있고, 타르코프는 아무래도 이제 핑 자체의 문제, 그리고 그 단순 핑만이 아니라 이제 디싱크, 내 코드가 싱크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갑자기 순간이동을 한다던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피커스 어드밴티지도 강하게 느껴지죠. 갑자기 적이 튀어나와서 총을 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거고, 거의 핵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쵸. 핵처럼 느껴지게 갑자기 애가 옆으로, 이게 피커스 말 그대로 피킹이면은 사이드로 짧게 탁 피킹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딱 한 번 쏘고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확 죽이고 나와야지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타르코프에서는 좀 말도 안 되게 좀 핵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러면은 요 질문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그 FPS 유저 입장에서 하이핑은 과연 좋을까? 당연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이핑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안 좋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서버에서의 이제 처리가 빠른 쪽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보고가 바로 되고 바로 이제 그거를 본인 클라이언트로 다시 받게 되는데, 본인이 쐈다, 상대를 피를 깎아서 죽였다, 그게 서버로 보고가 되고 다시 돌아온 시간이 빠른 쪽이 당연히 일단 좋고, 핑이 높은 쪽은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내밀었다, 쐈다, 죽였다,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처리하고 상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전에 상대 클라이언트가 먼저 죽였다로 판정이 되기도 해요. 이제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은 겉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피는 튀었는데 본인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게임을 하면서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게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고 뭐 스팀 게임을 본인이 좀 좋아하고 좀 핑이 좀 많이 튀는 그런 곳들에서 이제 FPS를 해보신 분들은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하이핑이랑 이 피커스 어드밴티지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밀자마자 이제 죽였다. 또 본인이 빠질 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쓰러진 게 일단 표시가 되겠죠. 일단 표시가 되고 얘가 나를 반응 못하고 죽였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먼저 내미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생기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하이핑까지 겹치면은 그 시간이 더 길게 되겠죠. 본인이 내밀고 상대가 반응하는 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리니까 본인이 플레이할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밀고 죽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푸시를 이제 계속 이제 생활한다면 점점 더 이제 그게 더 쉬워지는 거죠. 하이핑이랑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특히 이제 이 타르코프 VPN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한테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답변에 대해서. 하이핑에서의 피커스 어드밴티지가 본인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이핑에서 피커스 어드밴티지가 실력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력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실력적인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의 이해도 실력적인 부분이고, 뭐 FPS에서 흔히 얘기하는 에이밍, 그죠?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실력적인 부분인데, 보통 흔히 얘기하는 실력적인 부분과는 약간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감독님 관점에서 그냥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해서 잘 싸우는 쪽, 제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분명히 FPS에서의 관점과 그리고 시스템 이해에서의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을 이런 자리에다 모셔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거 여쭤봐서 참 죄송한 이제 상황인데, 일단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한 상황이고, 감사한 마음을 또 빈손으로 전달하지 않고 뭐라도 이제 보답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는 게 이제 제 이제 덕목인 것 같고, 혹시 뭐 또 다른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오신 거 저도 잘 안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타르코프를 그만큼 좋아하시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신 분들일 테고, 우리 송 대표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프로는 존재하지만은 그렇다고 막 무슨 뭐 그런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본인의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게 프로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게임 코어 유저들에게도 본인의 노하우를 살리고 본인이 겪은 것들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실력 키우고 하는 거죠. 여기 유튜브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말씀 참 잘해주셨고 감사하고, 나중에 또 혹시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정말 내주셔서 감사하고, 에비스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VPN과 피커스 어드밴티지의 관계라고 할까요? 완벽한 이해는 아니어도 이런 시스템이구나 인지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이 있다고 봅니다. 구독자분들이 이 게임을 컨텐츠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보통 유튜브 그리고 스트리밍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거나 계속 배우게 되거나 그런 형태죠.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플레이할 때 똑같은 환경에서 꼭 그들처럼 VPN을 켜고 하라는 법은 없어요. 맞죠? 스트리머들이 왜 VPN을 켤까? 4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스트리머는 우선적으로 저격이라는 것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즉 유저들이 스트리머와 함께 게임을 하고 싶다든지 혹은 잘못된 팬심으로 굉장한 괴롭힘에 시달리세요. 제가 라이브를 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저격 문화가 재밌을 때도 있지만 스트리머들이 그 방송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와서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정된 아시아 서버에 비해서 VPN을 쓰게 될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당연히 핵이 많으니까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 나라와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VPN을 켜서 가면 어찌됐건 타 지역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주된 플레이어잖아요. 저도 캘포, 피닉스, 덴버 등등 흔히들 사용하시는 미꾸라지, 엑실렉 다 써봤었고 그 갭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켜서 좋은 점 분명히 있어요. 특히 파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진짜 체감될 정도로 핵이 줄어버리는 느낌도 확실히 있고, 가장 핵심은 일단 TTK가 길어집니다. 맞더라도 대가리 한 대 맞고 죽어버리는 그 현상이 아시아에 비해서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시청자들한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계속 핵만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조차도 그 행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자, 셋째, 앞서 말씀드렸듯 특히 타르코프에서의 하이핑 환경은 푸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점을 강력하게 가져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막 흔히 랩플레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쫄보처럼 플레이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이나 짤막한 영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분, 10분 막 대기해가면서 어떻게 겨우 한 명 잡는 거 그거 보고 싶으신가요? 대다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푸시를 강하게 하면 이점이 주어지는 환경이다? 시청자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있다기보다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할 때 이점을 가져가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VPN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자, 넷째, 이익관계자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자주 보는 스트리머들, 타르코프 스트리머라고 하실 만한 분들은 대개 VPN 서비스 업체의 광고를 받습니다. 광고 및 스폰을 받고 게임을 하는데 VPN을 안 쓰거나 VPN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해봐요. 어떤 회사가 그 스트리머한테 돈을 쓰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스트리머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스트리머들이 왜 VPN을 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관점에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유저나 다름없고 아시아 서버를 주 서버로 삼고 게임을 하니까요. VPN의 장점 첫째, 서버 풀이 크다. 즉 아시아가 미어터지는 시간대에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게임을 많이 하는 메인 시간대가 아니고 서버 풀 자체도 서울과 비교가 안 되므로 매칭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요즘 뭐 패치가 잘 돼서 1, 2년 전에 비하면 큰 차이가 없는 편이지만요. 자, 둘째, 핵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나을 때가 많다. 교전뿐만 아니라 파밍에서도 VPN 켜서 가면 이상하게도 파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이상한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바로 떠오릅니다. 자, VPN의 단점 첫째, 설정 및 추가 요금. 이건 뭐 굳이 언급 안 할라 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는 어쨌건 이 게임만을 위해서 또 돈을 씁니다. 돈만 씁니까? 제대로 안 되거나 튕기거나 이러면 설정 계속 잡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죠. 둘째, 하이핑이다. 자, 이게 가장 이번 탈코박계론에서 가장 주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하이핑, 이걸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앞서서 감독님이랑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FPS를 좋아할수록 또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을수록 하이핑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본인들이 이미 하이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게임은 VPN을 안 켜도 이미 핑이 밀립니다. 그냥 내 코드가 엉망이라서 서울 서버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저도 플레이타임 1000시간 이하일 때 서울에서 푸시하면 교전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푸시하는 게 훨씬 나을 때도 많습니다.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타르코프라는 게임에서 존버 이퀄 승리라는 이 공식이 유효한지 항상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내가 사운드로 상대방 위치가 명확히 특정된다면 푸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엉망인 네코드와 하이핑 그리고 피커스 어드밴티지까지 엮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VPN 켜서 내가 존버할 때 상대방 보고 쏴봤자 상대방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저를 이미 죽여버린 뒤에요. 내가 존버해서 이길 만한 상황에서도 져버립니다. 이 얘기는 내가 먼저 사운드 듣고 내 사운드는 가려서 2점을 차지한 게 분명한데도 그 2점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이핑이라는 개념을 첫째로 두고 교전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오늘도 서버 테크니컬 패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핑이 평균 150 정도 뜨는 가장 많이 가는 캘리포니아 기준 22년 11월 8일 그루브를 하지 않고 각자 커스텀 맵을 저격해서 서로 만난 후에 편집자님과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시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이점이 있는 구조다. 0.3초면 색적 반응 차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테크니컬 패치를 한 직후에 영상을 찍은 것인데 만약 서버가 불안정하고 더 높은 핑 차이가 있다면 처리가 느려지는 건 더 확실한 사실이겠죠. 오죽하면 모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PMC 킬캐는 서울 서버, 즉 로우핑에서 해라. 왜? 하이핑의 특성과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몸에 체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PMC 킬캐를 할 때 비로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뉴비들은 아직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소리만 들렸다 하면 가만히 앉게 되는,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상황에서 VPN을 켜면 앞서 말씀드린 나는 상대방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상황만 연출되니까요. 왜? 타르코프를 오래 한 전적이 없는 상태에서 VPN을 켠다는 것은 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앞서 말씀드린 스트리머들의 영상으로 인한 경험 그리고 커뮤니티가 그렇게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원체 어려운 게임이고 조금 오래된 게임이라 그냥 날 죽이면 다 핵처럼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큽니다. 저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다른 FPS 게임에서 랭커 이런 거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잉 타임이 1000시간 이하였을 때까지 대부분의 데스가 핵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렵죠. 게임 하나 하는데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접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서울 서버가 터지거나 쉬는 날 게임하는데 뭐 한두 시간 연속으로 핵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 켤 때도 있어요. 게임은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을 주된 서버로 삼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VPN을 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FPS에 좀 진심인 그런 사람들끼리 게임에서 만나게 됐을 때 실력 우위를 가리고자 했을 때 내가 먼저 하이핑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가 정해집니다. 아주 저급하고 하등한 게임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를 즐거움으로 삼고 싶지는 않은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 뿐입니다. 직접 VPN을 8,900시간 정도 써보고 나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감안해서라도 저는 아시아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전을 이기는 경험이 타르코프만이 유저에게 주는 강렬하고 그 즐거운 경험이 다른 게임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이핑 시스템을 이용만 하면 타르코프가 여러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나름의 그 택티컬한 맛들이 굉장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VPN과 피커스 어드밴티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지레 겁먹고 VPN부터 무조건 켜고 해야 하는 게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해보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VPN을 사용해서 경험도 해보되 그런 경험을 다 해보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우리 즐기려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뭐 핵 문제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VPN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그 나라 놈들도 가기 때문에 어딜 가든 그 놈들과 게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상식하게 핵 쳐쓰는 못난 년놈들이 모든 게임에서 종족을 감추길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있고 중요도에 따라 탈코밖에론 챕터 9에서 영상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챕터 6랑 7의 경우 제가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든 타르코프의 슈팅 시스템 샷발 관련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 대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